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입니다. 오늘은 호남성 장가기에 대한 동선 일정 교통에 대해서 짧게 1시간 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자꾸 에러가 생겨서 지금 세 번째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동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계는 중국 내륙 중원이라고 하는 정 가운데 정도쯤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운데가 아니지만 요즘은 가운데쯤 됩니다. 자, 장가계 기준으로 근처에 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검은 테두리로 쳐 있는 글자들은 한국에서 직항이 있는 곳들입니다. 뭐 정주, 저 위에 석가장, 뭐 북경, 뭐 근처에 있는 것만 소개해 드리자면 서안, 정주, 무안, 장사, 계림, 중경, 성도. 조금 동선을 길게 보자면 북쪽으로는 뭐 북경에서부터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안에서부터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보자면 이제 뭐 성도, 중경이 일반적이겠죠. 서남 쪽으로는 곤명에서 뭐 귀양 같은 데 들려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뭐 광주, 주해, 마카오, 홍콩 뭐 이런 데서 계림 거쳐서 아니면 또 장사로 직접 가셔가지고 장가기로 가실 수도 있고요. 동쪽에서는 뭐 상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상해에서 뭐 소주, 항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뭐 황산 같은 데 들리셨다가 역시 장사 기준으로 해서 장가계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동선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 장사 그리고 계림, 요 중경, 무안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이 기타 동선은까지 소개해드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근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어디 갔냐 이거. 자 장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도시들은 이제 무안이 있고요. 제일 가까운 데는 역시 장사, 호남성에 있는 그 다음에 중경, 귀양, 계림이 되겠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설명해드리자면 뭐 이쪽 의창에서 이쪽 양양, 요즘은 샹양이라고 하죠 중국말로. 의창 거쳐서 저기 서안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뭐 무당산 같은 데 보시고 그 다음에 장가계 기준으로 해서 뭐 은시 거쳐서 봉절에 있는 백제성 보시고 삼엽 따라서 내려오시다가 의창 보셔서 뭐 다른 데로 빠지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시 거쳐서 중경으로 가시거나 봉절에서 뭐 운양, 장비묘 같은 거 보시고 중경으로 빠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쪽 봉안고성 거쳐서 귀양이나 곤명 쪽으로 빠지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봉항에서 장가기까지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장가기에서 봉항고성, 뭐 중간에 뭐 부용진 같은데 영화 찍었던 곳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시려면 일정이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꼬이는군요. 자, 장가기에서는 뭐 봉항 거쳐서 봉항에서 계림 가는 차가 있는데 이 편수가 있다 그래요. 아니면 뭐 회화에서 계림 가는 건 있는데 봉항에서 뭐 최근에 생기긴 했는데 지금도 다니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해서 자세한 교통 정보는 현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에서는 뭐 그 정확도가 한계가 있고요. 그또 제가 뭐 같은 데를 몇 군데 뭐 봉항만 해도 제가 한 서너 번 이상 가본 것 같고 장가기도 서너 번 이상 가봤는데 마지막으로 간 게 벌써 10년 전 얘기라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교통편은 꼭 현지 확인 필수입니다. 계략적으로 이 정도쯤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강에서 남쪽으로는 봉안 거쳐서 회하 아주 중요해요. 회하하고 여기 형양 여기에 철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회하하고 형양 같은 데를 알아두시면 뭐 다른 데 이동하시기 좋습니다. 만약 그 다음에 뭐 이쪽 용승, 삼강, 그 다음에 여기 총강, 롱장 뭐 이건 이제 귀주 동선을 보시면 되고요. 봉항에서는 회하 거쳐서 계림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양삭으로 거쳐서 이제 광주 쪽으로 빠지시거나 아니면 상해 쪽으로 빠지시면 되고요. 가장 대중적인 건 역시 장사로 인아웃 하셔가지고 장가게 들려서 회사원분들 장가게만 보고 싶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뭐 중국 국내선 타시고 장가게로 직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장사 교통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사 가셔가지고 장가게로 가시면 됩니다. 뭐 장가게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장사 밑에 형산 남악 5악 중에 남악에 해당되는 형산이 있습니다. 잘 안 가시는데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안개에 비가 많이 와서 정상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안개 빼놓고는 언젠가 다시 한번 가보겠지만 하여간 유명한 남악 형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호남 뭐 모택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데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통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중요한 데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림에서 출발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가게 도착하는 버스 장가게 시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게 시간표를 아까 어디다 보러 가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건 장가게 2016년 8월 작년 겁니다. 올해는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계략적으로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사 터미널, 장가게 터미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이건 장가게 호남성 여행지도인데 이런 짜잘한 것까지 다 보시자면 뭐 한 달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중요한 곳은 이쪽 장사 기준에서 악양, 그다음에 상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패키지들 들어오면 장사 도착해서 시간이 어정쩡하면 이 상덕에서 잡니다. 주로 호텔들 저렴하고 그다음에 장가게랑 가까우니까 밤에 너무 많이 이동을 못하니까 상덕이를 거쳐서 장가게를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길수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교통 요지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회화하고 형양은 아주 중요한 그 철도 교통 요지라 물론 이 상서쪽 호남 서쪽의 가장 큰 도시가 회화이기도 하지만 교통편이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화라는 걸 알아두시면 장가게 이동하실 때 교통편 장가게에 직항이 없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장가게로 직접 가는 기차가 없다면 이 회화나 장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회화 가는 차는 좀 많이 있거든요. 서쪽 쪽에서 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봉안고성 뭐 호남성에서는 뭐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여행지지만 여기를 목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한 B급 정도 됩니다. 제 기준은. A급은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갈만한 장소 장가게 같은데 뭐 세계 문화 자연유산이죠. 뭐 이런 데는 가볼만 하고요. 봉황고성은 그냥 B급 가볼만 하다. 기회가 있다면 동선상이 있다면 들릴만 하다. 되고 뭐 이런 짜잘한 것들은 이제 C급 정도 되겠죠. 이런 것까지 다 보실 수는 없고 일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장가게에서 출발하는 버스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 8월달을 1년 전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북경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있는데 이건 너무 뭐 1668km니까 시간이 한 하루 정도를 걸리겠네요. 아무리 이런 거 기차 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너무 머니까. 주요 도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동가는 저기 광주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 조그만 도시라니까 이상하고 중국 기준으로 조그만 도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큰 도시지만 이런 것까지 다 소개는 해드리긴 그렇고 좀 가까운 동네, 좀 유명한 동네 여기 호남, 평양, 악양 이런데 그리고 은시, 호북, 은시 아까 설명해드렸나요? 요즘 뜨고 있는 은시 대협곡 아까 지도를 자 은시 가는 가까운 곳은 버스 타고 다녀도 되는데 중국에서 한 서너 시간 이하는 버스가 효과적이고요. 뭐 그 이상이라면 기차가 편하니까 기차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화,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회화 가는 거. 장각에서 회화 가는 거. 그다음에 호북 무안. 무안은 조금 멀죠. 이거는 뭐 기차 타는 게 좀 편하겠죠. 그다음에 길수.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사 남녀. 고속철이라고 써 있죠. 아까 장사 중국은 버스 터미널이 큰 도시는 서너 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장사 남역에서는 뭐 하루에 3대 정도 있군요. 장각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서터미널, 그 다음에 장주담이라는 데는 장사역에 있는 터미널입니다. 이거는 1시간에 한 대꼴. 옛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하루에 3대인가 4대인가 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거의 막 열 몇 대 정도 있군요. 괜찮죠? 장사서도 거의 10이니까 12대 정도 있군요. 그 장사에 버스로 도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공항 같은 데서 도착하신다면 뭐 장사역 가는 것도 있고 서터미널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타시면 됩니다. 장사 남역 가는 것도 아까 있더군요. 그 비행장에서 도착하는 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각에 갈 경우 장사에서 출발할 경우 장사 고속철역, 그다음에 장사 서터미널, 그다음에 장사역에서 타실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안고성 아까 설명해 드렸죠. 보안고성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로 들어놨군요. 역시 제가 봉항을 처음 갔을 때가 2002년도인가 그런데 2002년도에 버스가 2대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한 10몇 년 사이에 많이 발달했죠.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좀 고속도로가 생겨서 좀 빨라졌다는데 210km니까 막 그래도 한 길이 아마 서너 시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산골이라 속도도 많이 못 내는 데라. 자, 봉안까지는 6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릉원. 자, 무릉원도 중요합니다. 무릉원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릉원하고 산림공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각에 가는, 그러니까 장각의 시에서 장각의 풍경구 가는 버스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차면 간다는 뜻이고 12원, 10원 정도 하는군요. 올해는 또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작년 기준으로는 12원에서 10원 정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오는 거는 또는 중국 국내에서라면 보통 장사 기준으로 해서 장가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장사에서 장가게 가는 시간을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신다면 비행기를 타고 장사에서 내리신다면 죄송합니다. 설명하려고 좀 뽑아놔야겠군요. 이건 호남성 공항관리공단 정도 됩니다. 공단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호남성 장사공항 공항버스 설명서입니다. 장사 황화국제기장 공항버스. 자, 아까 설명해드렸죠. 장가게를 가고 싶으면 기차역 가셔야 되고요. 기차역 요거 1번 버스. 그 다음에 고속철 가는 남터미널. 근데 굳이 남터미널 차가 3대인가 밖에 없으니까 이걸 타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서터미널은 2, 30분에 한 대씩 있다고 그러니까 서터미널로 가시거나 기차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아무거나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릉원 가는 버스가 요 서터미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가게에서 잠깐만요. 아까 또 뽑아놨는데 여기 있군요. 자, 장가게 공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장가게 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릉원입니다. 우리가 장가게 가는 건 장가게 시가 있고 장가게 풍경구가 있는데 무릉원이라고 써있죠. 뭐 국가산림공원 이거 명칭들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장가게 풍경구라고 저는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장가게에서 무릉원까지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그러니까 장사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무릉원 가는 버스가 있고 장가게 시 가는 버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릉원 가는 버스가 편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가게 시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장사 서역에는 무릉원 가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냥. 자, 뽑아놨는데
역시 그 인터넷 정보는 아주 정확하지 않으니까 꼭 현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장사 동터미널에서, 장사 서터미널에서, 장사역, 장주담이 장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 고속철. 자, 네 군데가 있죠, 현재. 자, 첫 차들이 몇 시차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시간 빼고 다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동영상을 스톱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서터미널이 많이 있죠, 서터미널. 자,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장각에서 무릉원 가는 거. 아까 뽑아놓은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장사에서 무릉원 가는 거. 우링위엔. 자, 장사 서터미널에서 요 무릉원 가는 게 있습니다. 무릉원 가는 거 4대가 있군요.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건 좀 뭔지 모르겠네요. 요거랑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정보는 현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한 서너 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차는 2시 반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3시 20분 차는 뭔지 모르겠네요. 무릉원이라고만 써 있어서. 자, 하여간 4시간 정도 걸리고 100원. 자, 오전 중에 장사에 도착하시면 서터미널 가셔서 요런 걸 타시면 좋겠죠. 요런 거. 자, 무릉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공항으로 중국 국내 경유편을 타고 가시거나 한국에서 직항을 타실 경우에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차를 만약 타고 가신다면 기차 시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에서 기차로 갈 경우, 자, 이거 아까 잠깐만요. 창샤에서 장각에 가는, 자, 9월 9일로 제가 뽑았습니다. 편수는 많이 있는데 시간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뭐 이제 밤에 도착한다는 것도 있고, 이건 뭐한데 10시간, 11시간이나 걸리는군요. 돌아가나 봅니다. 이거는. 이거 뭐 새벽, 아침에 도착 이런 건 별로고, 이런 거 괜찮네요. 이런 거.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뭐 버스 시간하고 비슷하니까 밤에 늦게 도착하신다면 몰라도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버스가 효과적입니다. 기차표 타고 막 타고 대기하고 뭐 이런 시간들 따지면 아예 이런 걸 이건 하여간 기차도 있다는 거. 밤에 늦게 도착하시면 이런 거 타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시간표 가격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6인 1실 개방형 딱딱한 침대 100원. 그 다음에 루아나 부드러운 침대 4인실 밀폐형 방처럼 밀폐된 한 2만 몇천 원 정도 하겠군요. 자, 이런 거리는 뭐 루아나 타셔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거리라면 버스 타는 게 효과적입니다. 4-5시간 정도라면 버스 타는 게 효과적이에요. 편수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장각에 도착해서는 아까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녹음하는 거라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광주에서 장각에 가는 게 세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북경에서 가는 것도 있고, 청도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청도에서 칭다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자, 없나? 아, 죄송합니다. 청도에서 없네요. 장사 가는 게 있나 본데. 자, 청도에서 고속철이 또 생겼군요. 자, 장사 남역으로 785원. 이거 좀 비싸네. 이건 청도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장사 거쳐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해에서 가는 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에, 에, 에.
자, 상해에서 하는 건 두 대 있죠. 상해 남역에서 장각에 가는 경우. 근데 편수가 많이 없거나, 그러니까 없으니까 표가 없을 경우에는 뭐 장사로 바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사로 가실 경우는 자, 지열차 많이 생겼죠. 우, 5시간, 6시간 걸리니까 뭐 이 정도라면 탈만합니다. 가격이 좀 한 9만 원 정도 하겠네요. 자, 아침 뭐 6시부터 저녁 때까지 있으니까 뭐 상해에서라면 뭐 장가게 바로 가셔도 되고 장사로 가셔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경도시 마찬가지. 북경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경에서는 36편 고속철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저 이건 K열차 거의 막 하루 걸리니까 이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K열차 마지막은 뭐 10시 저녁 10시까지 있으니까 보시고 고속철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은 조금 비싸네. 한 6만 얼마 정도. 6시간, 7시간. 벌써 표가 없네요. 9월 9일로 해놨는데. 여기 엄청 비싸. 2,000원짜리인데 40만원짜리를 타고 가는 분들은 중국에서도 아주 부자 중에서도 왕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를 안 타고요. 자, 비행기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에서 장각에 가는 비행기. 똑같이 9월 9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직항은 두 개밖에 안 보이는군요, 북경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 대밖에 없나 본데. 나머지는 다 경유편이네요. 자, 북경에서 공항 가는 거는, 장각에 가는 거는 두 대, 자, 중국, 국항, 심청 항공 두 군데가 있네요. 할인표도 별로 없네요. 6.3이면 37% 할인하는 겁니다. 역시 이제 장가기에 가는 분들은 여행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 특히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라 이게 장가기에 좀 독점적 지위가 있어서 회사들이 독점적인 게 아니라 이 장소가 독점적이라 조금 비쌉니다. 이래저래 비행기는. 자, 북경 봐드렸고요. 광주까지 마지막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쪽에서도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많이 있으니까 광주에서 장가게 가는 거 하루에 4대 있죠. 가격 보시고 그다음에 한 18시간, 15시간. 자, 뭐 광주라면 장가게를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어디 거쳐나 안 보죠. 광주, 평양 아까 중요한 동네라 그러죠. 장사 거쳐서 가는데 장가게 바로 가시는 것보다 장사로 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장사로 가는 거는 자 여기 역시 편수가 많으니까 고속철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열차 이 빨간색은 뭔지 모르겠네. 지금 컴퓨터 이 중국 철도 고객 서비타 그 철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템 유지 보수 기간이라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고속철 아침 6시 23분부터 저녁 9시까지 있군요. 엄청 많이 있으니까 광주 쪽으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한 뭐 3시간 거리니까 뭐 큰 문제 없다면 뭐 광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광주. 자, 장사까지 가격 300원. 그다음에 계림에서 장가게 하는 게 옛날에 한 대가 있었는데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졌더군요. 9일인. 자, 계림에서 장가게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아마 언젠가 사라졌어요. 소리도 없이. 자, 없죠. 9월 9일로 한번 봐요. 자, 장가게 바로 가는 거 없습니다. 장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 거쳐서 가시거나 이쪽 회화 거쳐서 봉안 거쳐서 장가게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장사 거쳐서 장가게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림에서 장가게 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자, 많이 있죠? 장사 가는 건 뭐 3시간. 광주에서 가는 거랑 비슷하죠. 광주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고 이 계림은 서남 쪽에서 올라가는 거라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3시간 가격 보시고
뭐 인기가 좋네요. 표가 벌써 없지. 한 달 후인데도 9월 9일이면 거의 한 달인데. 역시 중국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여기는 여행 수요가 많은 동네라 표들이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비행기 표와 인아웃과 동선 뭐 이런 거 교통 같은 걸 대충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꼭 비행기 표 끊고 철도 끊고 검토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쳐질 게 별로 없으니까 꼭 그 철도 비행기표 끊기 전에 물어보세요. 내가 만든 동선이, 내가 만든 일정이,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여행에 충분한지 꼭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편 대충 설명해 드릴거예요. 이제 장가계를 도착해서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계 공항으로 왔을 경우 공항에서 4번 버스 타고 뭐 천문산 내리셔서 여기 장가계역 보이시죠? 뭐 거기서 이제 타고 가시면 된다. 아까 시간표 봐드렸고요. 장가계 여기 장가계역 보이시죠? 역 북광장으로 나오셔서 자, 한 600m 정도, 8분 정도 걸으면 여기 터미널이 있습니다. 아까 장가계 중심 터미널 여기서 무릉원 가시는 걸 타시면 됩니다. 옛날에 조금 시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이거는 자, 아까 시간표 버스 시간표. 자, 이게 무릉원 가는 거. 뭐 시간마다 사람 차면 간다는 뜻이니까 뭐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바로바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교통편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끄고. 자, 무릉원 가는 거. 그리고 공항버스. 자, 이제 창가계에서 무릉원 갈 경우 아까 얘기한 그 터미널에서 저기 버스, 시내버스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택시 타고 가셔도 됩니다. 택시비가 얼마냐면 아까 잠깐 뽑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많이 일어나서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세 번째 동영상을 뜨는 거라 자꾸 알 수 없는 에러가 생겨서. 자, 중요한 거는 택시를 타면 40km인데 편도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 합니다. 자, 아까 바이두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열어놓은 데가 어디다 열어놓은 것 같은데. 자, 쓸데없는 데서 지금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자, 버스 말고 택시를 타고 가실 경우에는 150원에서 200원 정도. 우리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알려드려도 300원이나 주고 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속상한 적이 있었는데 기분을 내시는 건 상관없는데 가격은 적당량을 주세요. 항시 너무 많이 주시면 좋은데 주셔도 뭐 자기 비용 쓰는 거라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여행자들은 그 비싼 가격으로 또 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또는 한국인이라고 돈을 막 쓰게 되면 똑같은 외국인, 똑같은 한국인에게도 똑같은 가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분을 내시는 건 좋은데 적당량,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후하게 조금만 10% 20%더 주시면 상관없는데 두 배, 세 배씩 줘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여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자,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시면 150원에서 200원 사이입니다. 특히 장가계 공항 같은 데서 그 장거리 뛰려고 있는 수많은 택시들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시내에서 나와서 자꾸 타고 계시나 아까 4번 버스 아니면 시내까지만 2, 30원이면 또 버스 타고 택시로 나올 수야 있으니까 시내에서 자꾸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장가계 공항 아까 뽑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워졌나 본데.
아하, 야, 죄송합니다. 지워졌나 본데. 장각의 공항버스도 있으니까 뭐 꼭 택시 타려고 무리를 하지 마시고. 장각의 공항 요건가? 비가 와서 그런지 회선이 조금 느립니다. 자, 장각의 공항에도 리무진이라 그러지만 공항 버스가 있으니까 그거 타고 미낭 호텔까지 나가셔서 거기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그 공항에서 흥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연결이 또 안 되네. 자, 공항 버스 교통. 자, 공항 버스가 있으니까 자, 장각의 공항에서 미낭 호텔까지 가는데 첫 번째 비행기부터 마지막 비행기까지 있다고 그러죠. 마지막 비행기까지 한 대씩 시간은 20분 정도 걸리고. 옛날엔 제가 돈을 냈던 것 같은데 무료라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5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무료라니까. 공항버스도 있습니다. 있기는. 자, 너무 무리해서 공항에서 타려고 하지 마시고 뭐 상황에 말해서는 4번 버스, 아까 말씀드린 4번 버스 타고 시내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공항버스, 인원이 좀 되신다면 뭐 택시로 바로 타고 가셔도 되는데 무리해서 너무 많이 주지 마시라고. 현재 한 150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0km 정도면 뭐 150원, 제가 봤을 때는 80원인가 100원인가 주고 갔는데 너무 무리해서 많이 줄 필요 없으니까 150원 정도 2원씩 잡아도 80원이니까 왕복 쳐도 150, 역시 150원이면 충분합니다. 200원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각의 날씨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날씨부터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녹음을 지금 오늘만 3시간째 하는 거라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게 장각의 시인데 81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자료 평균 낸 겁니다. 평균 고온 가장 더웠을 땐 40도. 이건 좀 비정상적인 거라. 평균을 보세요. 33도. 그 다음에 밤이겠죠. 24도. 역사상 가장 추웠던 건 13도. 이건 뭐 너무 편차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 정도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복장 때문에 그래요. 뭐 여름이니까. 대신 이제 장각에는 산악지형이라 조금 장각의 시는 평지고 이건 평지 규진이니까 조금 더 뭐 반계절 정도 앞선, 예를 들면 뭐 늦겨울, 여름 같으면 뭐 늦여름이나 초가을 정도 일정 하나 정도는 준비하시는 거 좋고, 언제든지 비가 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산악지형에서는 특히 6월, 7월은 우기입니다. 우기, 장마철 우기니까 꼭 방우채비, 우산은 위험하니까 우위 꼭 챙기셔야 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자, 이건 제가 그 작년 6월 1일에서부터 7월 28일까지 중국 그 기상도를 짤방 GIF라고 그러나요? 아유, 저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동영상이라고 좀 이상한데 하여간 만들어 놓은 거 자료입니다. 자, 6월달 뭐 정도 되면 이쪽 왔다 갔다 이 장마정선이 많이 걸치죠. 몇 번, 그죠? 6월 7월달에 여행하실 분은 특히 회사원분들 일정도 짧은데 장마전선이라도 걸치게 되면 여행 자체가 척척해지니까 꼭 6월 7월은 가급적이면 장가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확률 문제라 뭐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장마전선 걸치는 2, 3일 정도 걸치는 때가 좀 있으니까 6월, 7월에는 가급적이면 요 시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라고. 뭐 중간중간 비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기상정보는 장담을 못 해드리겠지만
통계적으로 6월, 7월에는 장마전선이 많이 걸치니까 특히 회사원분들은 장가계를 좀 제대로 보고 싶으면 우기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7월, 8월에는 6월, 7월에는 233mm, 서울이 7월 달에 한 380mm 정도 오니까 절반밖에 안 오죠. 절반, 한 70%, 80% 정도 오네. 자, 그래도 이건 장가계 시기준이고, 장가계는 산악지형이라 조금 더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 나머지는 뭐 비들이 많이 오진 않지만, 뭐 8월, 9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겁니다. 겨울철에도 뭐 아주 춥진 않은데 이건 장가계 시고 장가계 풍경구는 조금 해발이 있어서 눈이 좀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오면 장관인데 이 도로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가끔 봉산이 되는 수가 있어요. 도로가 치워지면 정말 좋은 구경 하시는 거고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도로 치울 때까지 봉산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 가실 분들은 아시겠죠? 자, 1월, 12월에서 2월 뭐 이 정도 때까지 눈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역시 방안채비, 방우채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장가계 그 여행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마봉화를 뽑아놨. 자, 장가계에서 유명한 거는 뭐 장가계 풍경구가 유명하고요. 무릉원 풍경구, 뭐 산림공원, 뭐 장소가 좀 몇 군데 있는데 다 이제 결국은 장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황룡동, 보봉호 이런 것들. 거의 다 장가계 내 여행지나 천문산 뭐 이런 것들, 뭐 보봉호 뭐 하여간 다 보려고 그러시지는 마세요.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다 보려고 그러면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자, 내가 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나. 여행지 설명. 장가계에 있는 여행지를 천문산도 있고 장가계도 있고 뭐 황룡동, 뭐 보봉호 이런 거 있는데 일정이 한정적이면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우선순위는 장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문산. 나머지 이런 황룡동이나 보봉호 이런 데는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니까 너무 무리해서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원이 한정적일 때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계를 잠깐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장가계 풍경구. 장가계 풍경구. 자, 제가 모아놓은 지도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지도입니다. 자, 장가계에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두 곳이 있는데, 무릉원 쪽이 있고, 산림공원 쪽이 있습니다. 장가계 가실 분은 이 지도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수학 시간인가, 그, 어딘가요? 우크라이나가, 리투아니아가 어떤 7개의 다리를 어떻게 선 하나 그려서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가? 답은 이동할 수 없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번에 이동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계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장가계에서는 무릉원 가는 게 있고 이 산림공원에 가는 게 있습니다. 장가계 풍경구의 동쪽,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보시는데 뭐 보통 하루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시면 잠깐 축소가 안 돼. 자, 무리하면 보통 이제 패키지로 가시면 어떻게 이동하냐면 무릉원에서 주무시고 무릉원 가셔서 천자산 터미널 여기 이제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선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데는 버스 다니는 길이고 요 실선으로 된 데는 도보로 이동하는 데입니다. 자, 뭐 천자산에서 케이블카 타고 가셔서 아이고 이렇게 안 도와주냐 나를. 어허이 죄송합니다. 가셔서 천자산 꼭대기 아이고 체력이 좀 딸려갖고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 자, 여기 천자산 어디 갔어? 좀 중요하게 사라져. 자, 천자산 케이블카 타시고 버스로 이동하셔서 내리셔서 뭐 이거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천자산 풍경구죠. 여기가 천자산 풍경구 보시고 또 버스로 이동하셔서 뭐 대관대 보시거나 그리고 여기 뭐 노옥장 뭐 원각의 풍경구 뭐 양각에는 제가 갔을 때는 개발 중에 했던 곳이라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북쪽에도 표 받는 데가 또 있군요. 자, 양각에는 제가 갔을 때 공사 중이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요, 요 숫자는 이제 도보로 오르막길 12분 뭐 이런 뜻입니다. 내리막길 15분 뭐 이런 뜻이니까 어디 기준인지 몰라도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통 어디서 보통 여기서 내리셔갖고 망교대는 여기 천하제일교를 볼 수 있는 데라 여기서부터 걸어서 아니면 천교에서 내려서 이렇게 미온대 거쳐서 한 2시간? 1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아주 길지 않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서 원각에 보셔서 원각에서 백룡 보시고 백룡 엘리베이터 타시고 내려오셔서 여기서 걸어서 버스 타고 이게 보통 하루 코스입니다. 하루 코스 여기서 무리를 하시면 이제 심리화량 왕복으로 이게 한 걸어서 1시간 반? 이게 6km인가 7km인가 그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왕복으로 하면 가능해 합니다. 하루에도 가능한데 황석채도 있으니까 하여간 다 보려고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적당히 그 일정과 동선에 타협을 하셔야 되고 요 안에도 그 민박도 있고 유소스텔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박 2일 산림공원에서 아니 무릉원에서 뭐 이틀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뭐 안에서 하루 주무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안에서 일출 일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오시는 게 더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간 시간 따지면 뭐 무릉원에서 뭐 이틀씩 자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상관없어요. 뭐 이 상황에 따라서 주무시면 됩니다. 대신 가능하시면 당일로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데니까 1박 2일 요 안에 뭐 민박집도 있고 유소스텔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박 2일로 주무시라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산림공원에서부터 들어가서 황척채 보시고 이렇게 오셔갖고 여기 수요사문에서 백룡 타고 올라갔다가 버스 타서 여기 보시고 반대로 이렇게 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셔서 무릉원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자 동선은 많이 나오니까 뭐 산림공원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무릉원을 기준으로 할지 자 무릉원 터미널에서 산림공원 가는 택시 비용 요건 하나 알려드려야겠네. 요건 알려드려야겠습니다. 혹시나 산림공원 무릉원에서 산림공원 따쳐 물론 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도 있는데 무릉원 아이고 이거 좀 언제까지 몰라서 저기 이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검색 엔진인데 우리나라 그 지식인에 해당됩니다. 2007년 중요한 가격이 안 나왔어. 얼마를 줬다는.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만 해놓고 정작 중요한 가격이 안 나와있네. 한 20km 된다는군요. 20km니까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와서
뭐 비싸야 40원, 50원 정도. 19km니까 무릉원에서 산림공원까지 버스 타고 이동하시면 한 40원, 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정확한 기준 아니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적당히 현지에서 상황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무릉원에서 산림공원을 갈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행하실 분이. 자, 산림공원에서 주무셔도 되고 무릉원에서 주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무릉원이 조금 번화하고 산림공원이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셔도 상관없고 다시 돌아오셔도 상관없고 뭐 무릉원에서 다시 돌아오셔도 상관없고 어디서 출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무릉원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거 택시 타고 또는 버스 타고 공원 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저는 1박 2일을 추천합니다. 좀 여유있게 여행을 하세요. 이 산 같은데 여기를 하루에 다 본다는 건 조금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이 도보 이고 도보로 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뭐 경사가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니까 요 버스 있는 데는 뭐 만만합니다. 걸어 다니셔서 크게 상관없는 데고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요 길들 등산로들도 있으니까 너무 뭐랄까 좀 정해진 거 말고도 좀 자연스럽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자, 이건 좀 여행하실 분이 고민을 좀 하세요. 고민을 해서. 저는 첫자산 이쪽에서 한번 내려온 적도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휴일, 주말, 연휴 이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회사원분들, 특히 가족 단위로 하실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하는 게 연휴입니다. 일단 그 국경절 연휴, 뭐 그다음에 노동절 연휴, 뭐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이 케이블카 타는데 3시간씩 기다려야 되니까. 케이블카는 한정적이고 인구는 엄청나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다른 데 보시고 주중에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리고 연휴, 공휴일 이런 데는 절대 피하시고 뭐 추석이니 뭐 청명이니 이런 무슨 죄송합니다. 중국 내 명절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팁입니다. 자, 산 구경을 하고 싶으면 주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회사분들 가급적이면 주중에 이거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몇 차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그 연휴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노동절 연휴 그다음에 10월 초에 있는 저기 국경절 연휴 5월 초에 있는 노동절 연휴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정말 농담 아닙니다. 3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표 사는데도 한참 기다리셔야 되고 자, 이 지도는 조금 공부를 하세요. 달달달달 낼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양가기에는 제가 안 가봐서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얼마나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은데. 자, 저 보봉호나 뭐 황룡 같은 데 들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여기다가 투자를 하세요. 여기가 메인 디쉬입니다. 그래서 괜히 사이드 디쉬 먹는다고 시간 쓰지 마시고 보봉호나 황룡 같은 거는 정말 일정이 남으면은 가서 구경하시고 그 시간에 장각의 풍경구에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주말 연휴 공휴일 절대 피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뭐 저희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가 뭐 연세가 있는데 장가게 구경할 수 있냐? 당연히 있죠. 무릎이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은지 잘 모르니까. 중요한 건 이런 데는 평지고 뭐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뭐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뭐 가끔 여기를 못 쫓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패키지도 많이 뵀는데 어르신들 무릎이 안 좋으신 분 못 쫓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다니지 마시라고. 뭐 연세는 상관없습니다. 체력이 문제지 연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무릎이 특별히 안 좋으시다면 천천히 해서 이동하시면
뭐 특별하게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여기 천하제일교하고 미온대는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좀 주관적인 기준이라 뭐 보행이 가능하시다면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겠군요. 뭐 경사가 아주 심한 거 아니고 뭐 계단이 뭐 한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높은 계단 아니라서 아파트 2, 3층 정도 다니실 정도 체력이 있으시다면 뭐 여행 가능합니다. 천천히 여행하시면 돼요. 뭐 패키지처럼 뭐 시간에 쫓겨서 다닌다면 할 수 없지만 뭐 자유여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옛날에야 패키지가 여러 가지로 편했는데 요즘은 자유여행도 괜찮아요. 교통도 많이 좋아져서 여기만 보신다면 뭐 특별하게 뭐 패키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패키지는 이제 좋은 숙소 잡기가 좀 힘들어서 너무 비싸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고요. 준비 많이 하셔서 좋은 여행, 좋은 장가의 추억 많이 남는 여행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또 틀릴 수가 있거나 좀 낡은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 동영상에서 혹시 고쳐야 될 부분 있으시면 조언, 비평, 비판, 비난, 비방 다 환영합니다. 자, 저는 중국 연기 라잡이 배나온 김하민족이었습니다.